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광주에서는 21명, 전남에서는 7명 등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8명이 나왔습니다. 광주에서는 상무지구 유흥업소와 콜센터발 확진이 이어지고 있고 전남에서는 공무원들이 잇따라 확진됐습니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정대 기자, 어제 30명 가까이 확진됐네요. 네, 어제 오후 6시 기준으로 광주에서 21명, 전남에서 7명 등 모두 28명이 확진됐는데요. 우선 광주 확진자 21명 가운데 3명은 광주 서구 상무지구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들입니다. 지난 5일부터 발생한 유흥업소 관련 누적 확진자는 현재까지 모두 1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확산세가 이어지자 광주시가 유흥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광주시는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경찰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첫 확진자가 나온 서구 양동 카드회사 콜센터에서도 확진자 2명이 추가됐습니다. 나머지 확진자 16명은 기존 확진자들의 접촉자들입니다. 전남 확진자 7명 가운데 4명은 여수시 공무원들인데요. 여수시가 공무원 3천여 명을 전수조사하고 있는 만큼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 밖에도 고흥에서 2명, 순천에서 1명이 확진됐는데 모두 감염 경로를 조사 중입니다. 특히 광주 전남 확진자들의 이동 동선이 매우 다양해 추가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광주에서는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한 80대가 숨졌습니다. 접종 직후 현장에서 이상 반응을 관찰하던 중 약 4분 정도 지나자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요. 현장에서 응급처치한 뒤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광주시는 2차 백신을 접종한 뒤 숨진 사례는 광주에서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A씨의 사망과 백신 접종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주남마을에서 미니버스에 총격을 가해 주민 10여 명이 숨졌는데요. 5.18 항쟁 기간에 계엄군의 민간인과 차량에 대한 잇단 공격으로 숨진 희생자가 55명 더 있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제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 내용을 이성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80년 5.18 당시 공수부대가 주둔했던 광주에서 화순으로 가는 길목의 주남마을. 이곳에서 계엄군은 화순 방향으로 가던 미니버스에 총격을 가했고 군 문서에는 이 사건 희생자를 17명으로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수습된 시신은 11구뿐입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는 미니버스 피격 사건 외에도 인근 지원동 등 이 일대에서 앰뷸런스 차량 등 최소 5건의 차량 피격이 있었다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최소 5대의 차량을 피격했다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위원회는 이 증언을 토대로 그 피해자들을 특정하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광주와 담양, 광주와 순천을 연결하는 광주교도소 인근에서도 기존 군 기록에 나온 5건을 포함해 최소 13건의 차량 피격이 증언과 문헌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특히 복수의 군인들로부터 신혼부부를 태운 차량을 저격해 사살했다는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조사위는 광주교도소 일원 41구, 주남마을 일원 6구, 송암동 일원 8구 등 아직도 확인되지 않고 있는 시신 최소 55구에 대해 추적 조사 중입니다. 계엄군이 5.18 당시에는 안매장하고 5.18 직후에는 광주에 다시 내려와 안매장 시신을 수습했다는 출동부대원 다수의 증언을 바탕으로 시신 수습반 운영 실체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위는 전두환 씨를 포함한 신군부 핵심 관련자들을 불러 발포 명령 등을 포함한 5.18 진실 규명을 위한 조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전국 시도 교육감이 5.18 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아 오늘 광주에서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 총회를 개최합니다. 17개 시도 교육감들은 오늘 오후 1시 국립 5.18 묘역을 참배한 뒤 총회를 열고 5.18 교육의 전국화에 협력하는 내용의 공동선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5.18 민주화운동 교육 자료를 공유하기 위한 협조와 체험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고분양가 등 여러 논란이 일었던 중앙공원 1지구 사업에 대해 광주시가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내부의 갈등 속에 이 사업의 방향은 안개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광주시에 책임감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최성현 기자입니다. 지난 1월 광주시가 공식 발표한 중앙공원 1지구 잠정 합의안. 고분양가의 공원 면적 축소는 물론 대형 평형 공급 등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광주시는 전문가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이른바 조정협의회를 통해 지난달 중순 실시계획 인가 기준에서 사업계획을 검토키로 했습니다. 하지만 2주가 넘는 시간 동안 어떤 것도 결정된 건 없습니다. 광주시는 분양가 등을 둘러싼 사업자 간 이견이 여전한 데다 시공권을 둘러싼 소송까지 더해져 해법 모색이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시민단체가 광주시 조정 능력에 의구심이 든다며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광주시가 이번 사업의 관리감독 주체인 만큼 사업자 이해관계에만 끌려다녀서는 사업이 진척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이를 위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을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진행할지, 사업자 수익성은 어느 정도 보장할지를 광주시가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자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주시 자체적인 목표라든가 방침, 그리고 사업 계획에 대한 검증,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것 아닌가, 이런 것을 포함한 로드맵이 광주시에 있는지. 돌고 돌아 원점 재검토를 선언하고도 지지부진한 중앙공원 1지구 사업. 광주시가 시민단체 공개 질의에 어떤 답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광주를 연고지로 결정한 여자 프로배구 신생구단 페퍼저축은행과 광주시가 오늘 연고지 협약식을 개최합니다. 오늘 오후 광주시청에서 열리는 협약식에서 이용섭 시장과 매튜장 페퍼저축은행 대표이사는 배구당 지원과 협력을 약속할 예정입니다. 페퍼저축은행 측은 지역 배구 인재 육성을 위한 기금도 기탁할 예정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의 여파로 기아 광주 공장이 이달 들어 특근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기아차 광주 공장은 완성차 업계 전반에 걸쳐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가 빚어져 지난달 광주 1공장의 주말 특근 사흘 가운데 이틀을 취소했고 이달 들어서는 특근을 전면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아는 또 생산 차질이 없도록 반도체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셀토스 등의 인기 차종은 사양에 따라서는 3개월 이상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무안군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파 농가를 돕기 위해 군청과 유관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양파 사주기 운동을 전개한 결과 조생양파 12톤을 구매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안군은 또 한국인삼공사와 무안자생양파 42톤의 양파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등 무안양파 판로 확대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안군이 임자면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 광역상수도 관로 설치 사업을 완료하고 총수식을 가졌습니다. 임자면은 기존 상수원지의 담수량이 적어 약간의 가뭄에도 심각한 식순환의 고통을 겪었지만 이번 광역상수도 공급을 통해 1,600세대 주민들에게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광주 광산구가 광산형 스마트 도시 조성을 위한 광산구 스마트 도시 사업 협의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7월 제정된 광산구 스마트 도시 조성과 운영 조례에 따라 위원회는 스마트 도시 실시 계획에 관한 사항과 스마트 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대해 협의 자문할 예정입니다. 광주은행이 50대 이상 고객에게 특화된 입출금 통장과 예적금으로 구성된 불타는 청춘 패키지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불타는 청춘 통장은 급여 입금과 4대 연금 입금 등 4가지 조건 가운데 1개 이상을 충족할 경우 전자금융이체 수수료와 광주은행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 그리고 납부자 자동이체 수수료를 무제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신브리핑이었습니다. 전남에서 화재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7시쯤 광양시 중동의 한 원룸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원룸 안에 있던 42살 남성 김모 씨가 숨지고 건물 내부가 그을리는 등 3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앞서 이날 낮 12시 40분쯤에는 무안군 해제면의 한 감나무 밭에서 불이 나 81살 여성 구모 씨가 화상을 입고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구 씨가 쓰레기를 소각하다 감나무밭에 불이 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운데 절반가량만이 구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환경운동연합은 광주와 전남 지역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자 341명 가운데 구제를 인정받은 피해자는 53%인 183명에 불과하고 또 이들 가운데 90여 명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단체와 피해자들은 정부가 피해 규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자 찾기와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신입생 감소 등 지방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광주시 대학발전협력단이 출범했습니다. 광주시는 광주시 교육청을 비롯해 지역 17개 대학이 참여하는 대학발전협력단 출범식을 갖고 신입생 감소와 청년 실업 등 지역 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과제를 발굴해 시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학발전협력단은 5개 대학과 광주시 교육청에서 파견된 10명의 인원이 시청에 상주하게 되며 내년부터는 상시 조직으로 확대 재편해 추진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목포시 지역위원회가 휴업을 신청한 목포 시내버스 회사에 대해 휴업보다는 투명하고 엄정한 검증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목포시 지역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태원과 유진의 경영 적자 상황에 대해서 우선 투명하고 엄정한 검증과 경영 진단이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시내버스 공정성 강화를 위한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고 목포 사회단체인 소통과 연대가 제안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는 물론 목포시 조례에 따른 공론화위원회 구성에도 참여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맑은 하늘과 함께 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특히 내륙은 아침 기온도 어제보다 높은 곳들이 많고요. 낮 동안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이 정도면은 7월 중순에 해당하는 기온으로 오늘도 덥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주말까지 계속해서 오르겠고요. 낮 더위는 토요일에 비가 내리면서 주춤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늘까지 대체로 맑게 드러나면서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15도 안팎으로 평년 기온을 1, 2도가량 웃돌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내륙은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고흥의 낮 최고 기온 24도, 보성 25도로 동부 지역은 대체로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낮겠습니다. 목포 24도, 영암 29도, 강진 27도가 예상됩니다.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20도에서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해상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흐려지기 시작해서 주말부터 월요일 오전까지는 비 예보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